이번 시간은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 우리가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 마지막 장이죠. 제3장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시험이 최근에 와서는 행정계획과 공법상 개혁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과 공법상 개혁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특히 이제 행정지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인데 여기서 행정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정입법이라든지 행정행위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 이쪽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는 딱 한 가지만 행정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꼭 아시고 그 나머지 뭐 행정상 확약,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꼭 아실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절차법에서 처분,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이런 의견 청취라든지 사전 통지 이런 것이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적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적용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좀 응용을 위해서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 종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행정절차법과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상 확약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행정법 총론에서 강론까지 전범위에 걸쳐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라든지 지방지 국까지 다 그래요. 전범위에 걸쳐서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특정 부분에 많이 나온다 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그거 합격 못 얻으십니다. 전범위에 걸쳐서 꼭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어떤 시험 범위 뭐 예를 들면 행정지도 나왔다. 그 밖에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는 행정지도가 안 나와요. 뭐 행정계획이 나온다든지 공법상 계약이 나오고 주로 해마다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계획 파트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매번 출제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은 배분 전체 출석 비중을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자, 먼저 행정상 확약을 나오죠.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행정계획과 그다음에 이쪽에 행정 공법상 계약 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행정상 확약의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교재 봐주시죠. 자, 교재 1번 의 봐보세요. 행정기관이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서 개인에게 장래 향하여 일정한 자기 부자기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내인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요. 일단은 확약의 개념에서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에요. 잠깐체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상 확약인데 요 개념에서 보시면 개념에서 조금 그 한 가지 또 이제 보도록 하죠.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일단 보시면 행정청이에요. 우리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정행위죠. 잘 보세요. 이 행정행위, 이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예요.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제 개념정의 했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 행정행위 또는 이 이외의 행정작용을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확언이라고 해요. 확언.
확실한 언질. 근데요, 이 행정상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에요. 왜요? 우리 확언은 이와 같이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데,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 중에서 확언 중에서 이 부분이 행정상 확약이 됩니다. 행정상 확약이 됩니다. 행정상 확약이 돼요. 아시겠죠? 행정상 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상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는 질문이고,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행위 발급 또는 별과별,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 행정상 확약에 있어 성질이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행정상 확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 행정법학회의 다설은요, 이거 갖다가 행정행위로 봐요. 행정행위로 보는데, 그죠? 행정행위로 봅니다. 근데 판례는 이때 행정행위로 보지 않아요. 즉,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처분성을 부정하니까 이때 항고소송이 대상이 돼야 한대요. 이거. 처분성을 부정하니까 행정소송.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행정소송 하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은 처분성 인정돼야 돼요. 행정행위에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돼야 안 돼요. 처분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없으니까 항고소송, 행정소송이 대상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 요거 잘 나와요. 성질. 그래서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 봐보세요. 요거는 좀 우리 특히 이제 요거 판례 보시면 요거 좀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서 요 판례대로 하는 거예요. 학설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요 예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어떤 거죠?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자,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판례한다면 다 쓸까요? 요거는 참 잘 나오니까.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그렇죠?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거 예죠. 이거 처분세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행정상 확약에 판례한다면 행정상 확약이다. 그죠? 확약인데,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처분성이 없으니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항고 대상이 대상 적격, 즉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 아주 잘 나와요. 전통적으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뒤에서 모아져서 항고소송에서 대상 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땡. 이렇게 해놓고 여기 좀 옆에 판례 좀 다 돼 있어요. 이건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행정계획 봐보세요. 행정계획. 드디어 이제 의의하고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계획재량 이론, 계획보장 청구권 등이 나왔죠. 행정계획과 권리구제도 보셔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잘 보셔야 돼요. 교재 옆에 있는 여기 블랭크 부분 있잖아요. 양날개 부분. 이 부분도 판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요것만큼은 봐보세요.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요것만큼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중요한 판례니까. 자, 행정계획인데 우리 행정계획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네, 행정계획 의의를 봐볼게요.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도시, 건설, 정비, 기량 등과 같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자, 목적이죠. 위하여 장래를 예측하여 목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수단의 선택, 조정,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일정한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기준의 설정을 말한다. 그죠? 예, 그래서 행정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기준의 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행정 활동 기준의 설정을 말합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의 개념은 뭐 크게 행정계획에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행정계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시험에서 보다 적합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 책 나와 있으니까 책 읽어주시고 요 개념 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계획은 그렇죠. 목적과 목적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이 수단을 갖다가 종합화하는 기능이 있죠. 종합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그 수단을 갖다가 종합화하는데 한마디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행위예요. 이렇게 되고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법적 성격 다 안 쓰겠습니다. 이 성격을 보면 요건 이제 행정계획은 다양하죠. 오늘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법적 성격, 성질 같은 말이거든요. 성질이 뭐냐? 현재 복수 기준설이 또 아니면 종합적 견해설이 있어요. 종합적 견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복수 기준설, 종합적 견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각 행정계획마다 각 행정계획마다 그 성질을 검토해서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이제 보시면 이런 거 있던 거죠.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 있어요. 행정계획의 성질을 갖는 것들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또 행정지침 같은 말이에요. 행정지침의 성격을 갖는 것, 즉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이 말하면 법규 명령이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처분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죠? 일반 처분하면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정계획은 일률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것이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또 행정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낼 수는 없고 각각이 각 행정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인 것도 있고 법규명령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일반 처분, 즉 행정행위인 것도 있다. 그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있죠.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결정, 그죠? 도시계획 결정. 이게 판례가 행정행위로 이제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본다고요? 이 판례 중요해요. 이 판례가 도시계획 결정을 행정행위로 봤습니다. 즉 일반 처분으로 봐서 행정행위로 보고 처분성은 인정했다, 부정했다.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 명칭이 변경됐어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자, 판례가 요거 이제 법 변경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의 구법에서의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관리, 현행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현행법에서 판례가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관리계획은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결정이다. 어떤 결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처분성, 행정행위성 인정됩니다. 요거는요. 예를 잘 나오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그죠? 또는 어떤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정 지침이라든지 규칙의 성격을 가지니까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요거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뭐야?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그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효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요. 이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또 요 당연히 요 볼게요. 요 처분성 있어 없어요? 요건. 이 처분성 없겠죠. 처분성, 행정행위성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외부적 효력이 있는가, 대외적 효력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고 행정규획이 그 법적 성격에서 이런 도표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처분성이 인정된 행정규획.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도 관리처분규획, 세 번째 이거 관리처분규획 나오죠. 오른쪽에 판례 처분성이 부정된 행정규획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고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획재량 이론 보겠습니다. 계획재량이죠. 요걸 봐야 돼요. 키포인트죠. 최근에 7급이라든지 자격증이 참 잘 나와요. 요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계획재량 이론인데, 그럼 잠깐 요거와 관련돼서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행정행위 종류로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배우셨죠? 재량행위는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행정행위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영업정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 이론을 통제하는 법리가 뭐예요? 재량하자 이론이에요. 재량하자 이론이 이 재량권을 통제하는 법리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계획재량 있죠? 행정계획재량하고 일반재량, 그러니까 재량행위에서의 이 재량권에 의한 재량행위에서의 재량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재량이라고 해요. 일반재량. 재량행위에서의 재량을 일반재량이라고 하고요. 행정계획에서의 재량을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에서의 이 재량은 일반재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행정계획, 이 잠깐 여러분들, 우리 행정계획에서 이 계획재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계획재량을 좀 더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 재량과 계획재량의 차이점이 뭐냐? 왜 행정계획기관에게 이렇게, 계획재량을 인정하는가? 요건 몇 가지 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6, 7년 사이에 이 행정계획이 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 군무원, 7급죠. 여기서 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일단 행정계획 법규범이 있겠죠. 계획 법규범이 있습니다. 이 행정계획 법규범이 행정기관에게 뭐를 인정해요?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형성의 자유, 이 자유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알아요. 도시는 계속 성장합니까? 도시는요, 우리가 성장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반복해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계속 S자 사이클을 따라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죠. 이 신도시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시설도 새롭고 니까 많이 몰리죠. 근데 구도심은 어떻습니까? 구도심은 이제 침체기에 가죠. 손님이 다 떠납니다. 그죠? 시설도 많이 낡았고요. 그래서 구도심은 어떻게 돼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그죠?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가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쇄퇴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 우리가 이제 기본법, 도시 관련 우리가 관련 행정기획법규 보면 행정기관에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재량과 형성의 자리를 인정해서 야, 이 구도심이 너무 이제 상인들 난리 났죠. 뭐 장소도 안 지고 가치도 집가치 떨어지고 이런 것도 돼요. 여기다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해야죠. 변경해서 신도심 사람 많으니까 구도심을 다시 재개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뭐 상가부터 해서 또 전통적인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죠?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대단히 어떤 손님을 끌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점포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그래서 행정계획법규 보면 행정계획기관에게 이와 같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니까 일반 재량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그 행정계획이죠. 이 행정계획기관에 이런 인정하니까 행정계획은 항상 그 가변성이 전제됩니다. 행정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 이때 우리 일반 국민 봐보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해당 도시계획이면 해당 주민은요, 이 도시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게 되면요, 이게 변경해가지고 결정고시를 해버리면 이건 법적 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도시관리계획. 예를 들면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계획을 결정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버리면 이 결정고시가 우리 해당 주민을 갖다 일반 주민을 갖다가 법적으로 구속하죠. 법적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게 뭐가 생겨요? 일반 이게 그죠.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뢰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 안 됩니다.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죠. 왜요? 행정계획법규범이 처음부터 행정계획기관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과 형성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결정고시를 믿고서 제가 집원한테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사가지고 한 달쯤 막 살고 있어요. 막 친인척 불러가지고 집들이 하고 막 집 샀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내 집 한가운데로 주택 한가운데로 소방도로가 났습니다. 자, 나는요 이 구속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믿고서 내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살다고 딱 왔어요. 살고 있는데 한 달 지나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내 주택, 현재 내가 최근 산 이 집 한가운데 도로가 난답니다. 나 이사 가래요. 그러면 이 행정계획의 결정고시에서 내가 믿은 바 있는 이 신뢰를 갖다가 보호 주할 수 있는가? 그래서 행정계획 존속 청구권, 행정계획 존속 또는 집행청구권, 집행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인정 안 됩니다.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계획 존속 집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건 손실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손실보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계획이 변경이면 손실보상, 위법한 행정계획이 변경이면 손해배상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했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 행정계획 한마디로 이 행정계획 보장청구권, 행정계획 보장청구권하면 행정계획 개폐청구권, 개폐청구권, 존속청구권, 집행청구권, 또 폐지청구권, 개폐했죠? 폐지, 개정, 폐지 다 포함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안 되고 최근에 와서 예외적인 거 2개가 있어요. 예외적인 거, 긍정된 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종종 나왔기 때문에 다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됐죠?
이런 내용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됐죠? 여기 됐죠? 여기 다 나왔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때 제가 요거 하나 일부러 뺐는데, 이때 행정계획재량, 이렇죠. 저 광범위한 그 행정계획 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형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계획기관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인정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량도 마찬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형량, 명령 이론이 있어요. 형량, 명령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형량, 명령 이론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좀 책이 있는데, 이거 주에 가려면 간단히 이걸만 중요하니까 노란 거로 쭉 빼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판례가 이 이론을 인정하는가? 판례가 긍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명령 이론을 인정한 최근 판례가 다 있어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을 봐보세요. 여기 105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형량하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우형량, 형량조사의 하자, 형량의 불평등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량의 혜택은 재량의 혜택과 똑같아요.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하자, 형량의 흠결, 형량이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일부 빠뜨린 경우, 오형량, 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 비례성을 결한 경우, 형량의 흠결과 오형량을 바꿔서 설명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량 조사의 하자, 형량의 조사를 흠결한 경우, 형량의 불평등 모두 형량 하자가 있으면 이 계획재량을 위법으로 만듭니다. 그죠? 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형량 명령에 대한 판례 밑에 나오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 꼭 아셨지란 부분. 계획보장청구권 말씀드렸어요. 계획 변경 폐지청구권. 요거 예외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우리 두 개 있다. 두 개. 한 가지 볼게요. 이 판례가 여기 있어요. 여기. 판례 보세요. 국토 이용 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이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써놓으셔야죠. 이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좀 됐습니다. 국토이용 변경 신청권 한 3번, 4번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잘 나오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여기다 양 날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있습니다. 예. 여기 양가로 3번의 헌법소원과 관계돼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죠. 요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여기 판례 박스 봐보세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됐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례는 우리 양날개에서 왼쪽 106쪽에 날개 보시면 판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지문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행정계획을 정리했고요. 이어서 공법상 계약을 보도록 하죠. 공법상 계약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공법상 계약에서 또 최근에 와서 6, 7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출 문제. 공법상 계약 같이 볼까요? 우리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한 가지만 제가 멘트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행정계획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행정계획의, 잘 보세요.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계획안에 대한 행정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계획안이 수립되면 이때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행정예고 이외에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출지문 계속 나오니까요. 자, 이어서 이제 공법상 계약을 보도록 하죠. 자, 공법상 계약인데 제가 공법상 계약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법상 계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보세요. 공법상 계약을 갖다가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는가? 일반법이 없어요. 우리 공법상 규율. 제가 당연히 우리 공법을 행정법은 공법이니까 제가 생략하면 다 규율은 공법상 규율, 행정법상 규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법인데요. 공법상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법규정이 유추적인 문제가 되죠. 사법규정 보시면 사법규정에 사법상 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 규정이 있어요. 사법상 계약 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사법상 계약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만 그 성질이 공법상 계약에서 공법상 계약과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법 규정 중에서 이 공법과 어떤 공법과 그 성질이 맞지 않는 것을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공법상 계약의 공정력 등이 인정될까 안 될까요? 공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없으면 적법 유효가 됩니다. 취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때 보시면 사법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데 이때 공법에 의해서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수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수정 제한이 인정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시험 잘 나오는데 사법상 계약 규정이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공법상 요게 계약에 그대로 유추 적용되는데 이제 공법에 의해서 수정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성질이 반합니다. 그 성질이 반해서 공법에 의해서 수정 제한이 되는데 우리 사법상 계약은요 상호 자유롭게 양 당사자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채권자 채무자이다라고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즉 당사자는 자유롭게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법에 의해서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가
수정 제한됩니다. 수정 제한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합니다. 수정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서는 행정 주체만이 어떻게 돼요? 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이때 공법상 계약을 갖다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는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 공법상 계약이 성질을 검토해 보면, 이 성질은 뭡니까? 성질을 검토해 볼게요. 비권력적 행정적용이에요. 비권력적 행정적용입니다. 그 성질이 요거예요. 공법상 계약은 법률 여부를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비권력적 행정적용이니까. 권력적 행정적용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법률 여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적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의 일종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정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규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 달성을 하는데 그 근거법이 행정행위, 앞에서 배우신 행정행위에 의한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이 근거 없이도 이 공법상 계약을 이용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그 행정행위가 원칙적이죠. 권력적 행정적이니까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굳이 근거법규가 꼭 행정행위에 의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하는 한,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 개념에서 이쪽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보시고,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우리 교재 106쪽에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구별 봐보세요. 보시고, 오른쪽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도 보시고. 자, 공법상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공법상 계약 봐보세요.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행정 주체와 사행 간의 공법상 계약, 사행 간의 공법상 계약 되죠? 중요합니다.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의 입장인데, 여러분들 잠깐 이거 보세요. 양가로 3번 관련돼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법상 계약인데, 자, 보시면, 자, 공법상 계약에서 양가로 3번. 우리 교재는 빠져 있지만, 필기에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법상 계약의 종류 세 번째 목차, 양가로 3번의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요거 써줄게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토지 수용에 있어서 토지 수용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의 사이의 협약. 토지 수용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간의 협약. 이 법적 성질이 뭐냐?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행정법학회의 자료서는 뭐다?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이다. 이설 없어요. 근데 이설 있죠. 다우설이니까 소설이 있으니까 공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하지만 판례는 뭐로 봐요? 중요합니다. 판례는 뭐로 보죠?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중요하죠.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인간이 협의하게 했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판례한다면 이 사법상 계약으로 보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뭐로 가야죠?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까? 그렇죠. 민사소송에 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타우설한다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응용 문제인데 우리 교재에 빠졌지만 매우 잘 나와요. 다음 중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아니한 것을 할 때 답이 요거 나와요. 다음 중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은 것은 답이 뭐예요? 답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시험 나오는 것은 자, 요거 써놓고요. 이거 써놓고 이 소송 유형이 뭐냐? 이 협약에 대한 소송 유형이 뭐냐? 민사소송이다. 꼭 아셔야 돼요.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좀 보시고 공법상 계약이 적법 요건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또 나오네. 그죠? 요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찔한 부분.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여러분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행정행위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요? 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의 해지?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서 그렇습니다. 공법상 계약에서래요.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최근 공법상 계약이 특징 나오고, 여기 이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행 판례가, 우리 판례 입장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판례 입장을 써볼게요. 판례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는 소송 용이 뭘 한다고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 즉,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봐요. 공법상 당사자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약직 공무원이 해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안 돼요.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해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 즉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행정 지도 사실행위죠. 108쪽에 행정상의 사실행위 나오죠. 이 사실행위인데 의 및 종류 봐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말로 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상의 사실행위 봐보세요. 의 및 종류에서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행위처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형식을 의미한다. 행정청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의 신체, 재산 등의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와 권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뉩니다. 자,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책을 읽어서 되고 파악하시고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법률적 합성의 관계죠.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행정의 실성 확보성과 관계돼서 다 나옵니다.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니까 법률 위반, 법률 근거가 필요하죠. 이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 법률 우위 원칙 적용, 그 다음에 법률 위법 원칙 적용 되어 있고,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 위법,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하죠. 다만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다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됩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도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있다. 그러면 응용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행위 있죠? 사실행위. 행정지도도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러면 여기서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법적 성격이 있는데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올해 작년도 올해 다 시험 연달아 나온 겁니다. 물론 시험은 각각의 종류를 달리해서 나왔습니다. 자, 권력적 사실행위 봐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교도소장이 서신검열 조치, 단서조치, 교도소치의 소자의 이송조치 등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올해 또 다시 한번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반복 출제되니까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봐보세요. 자, 종전의 판례는 단전 및 단전화 요청 행위를 공고적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공고적 성격,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지도로 본 겁니다. 올해 시험 나왔어요. 기출문제 서울시에. 종전의 판례는 단전 및 단전화 요청 행위를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처분성을 부인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요거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뒤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인정 여부, 처분성, 인정 여부와 똑같은 말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교도소장이 뭐가 있어요? 교도소장이 서신 검열 조치는 여러분들 그죠? 이것은 사실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죠. 이게 법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걸 서울시 문제에서는 약간 혼동되게끔 그 문제를 냈더라고요. 가장 맞는 답이 딱 별도 있어요. 별도로 있고, 요거 갖다가 여러분들 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성질은 우리가 사실행위 맞습니다.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도 합성적 행정이다. 합성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인정해서 법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합성적 행정행위 개념을 이용해서 발음하고 만 틀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맞는 답이 있고 이걸 갖다가 삼각형에서 틀린 점으로 모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 범위로부터, 개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합성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이용하면 법적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인 의무가 따르죠. 그래서 우리 수인하면 우리가 봐보세요. 하명에 뭐가 있어요? 자기 부자기하명,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있죠. 수인하명은 뭐예요? 행정행위 중 하명에 해당되잖아요. 이 수인하명 때문에 수인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보면 혼합적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법적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것인데 문제를 내서 그러니까 저도 해설을 하는데 혼동이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문제를 좀 복수 정답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를 꼬아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내는 것이 객관식 시험상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맞는 답이 있으니까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조사와 관련된 그 지문이었습니다. 행정조사는 사실행위 이 형식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죠. 자, 했고요. 자, 해서 좀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행정지도 보십시오. 참, 행정지도 보기 전에 바로 위에서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권력적 사실행위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다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자,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니까 비권력적 행위가 위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재산상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다만 행정구제에서 손해 전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항고소송에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없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를 안 해줘요. 하지만 행정상 손해 전부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인정됩니다. 예, 그래서 꼭 아시고, 자, 행정지도는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같이 봐보세요.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자, 됐죠? 행정지도의 종류는 조성적, 조정적, 규제적 행정지도가 있다. 110페이지 보시고요.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에서 여기 행정지도의 원칙에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지도에 규정된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임의 원칙, 불이익금지 원칙.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이 비례 원칙 있잖아요. 비례 원칙. 이 비례 원칙이 행정절차법, 이 비례 원칙이 행정절차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임의 원칙, 불이익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 법조문 문제입니다. 법조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의 방식에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볼게요. 요거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가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드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에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야 한대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쟁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구제를 못 해줍니다. 행정상의 손해전부는 돼야 한대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니까 이 손해전부가 가능해요. 앞에 설명드렸죠? 헌법소원은 될까요? 안 될까요?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잘 나온 질문이에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한번 행정지도까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서 제2편은 행정입법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한 문제 보통 나와요. 행정행위에서 네 문제, 처분성 인정 여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다시
한 문제, 총 5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에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획 위주로 최근에서 시험 나옵니다. 특히 공법상 계약에서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본 거, 공법상 계약으로 본 거, 보지 아니한 것. 예를 들면 보지 아니한 것, 뭐였어요? 공토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특정인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그 관계인 간의 협의, 판례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봐요. 공법상 계약은 판례가 앞에서 보셨듯이 공종보건의 의사, 그죠? 계약 해지, 공종보건의사, 계약 해지, 공법상 계약이에요. 잘 나와요. 요 공법상 계약이 해지니까, 그죠? 이 부분은 바로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